2020년 6월 17일 이정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삼각파도를 맞았네요. 삼각파도. 삼각파도. 이건 삼각파도는 이렇게 예측 막 이게 박자가 안 맞잖아요. 이 파도가 이렇게 너울이 이렇게 있는데 막 이렇게 치고 하면 배에 탄 사람들도 정신이 없고 배도 크게 흔들리고 뭐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파도가 삼각파도는 땅속에서 지진이 일어난 경우에 뭐 일본 같은 경우에 후쿠시마 사고를 일으켰던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는 그게 삼각지진이었잖아요. 3년 동안 한 번 출렁, 땅이 두 번 출렁, 세 번 출렁하니까 점점 너울이 커져갖고 쓰나미가 덮쳤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2만 명 이상이 숨지고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맞게 된 건 아닌가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조금 제가 너무 빠른 예측일지 모르지만 어차피 저희 직업이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그 삼각 파도에 대해서 삼각 위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고 대응 방법을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했던 게 탈핵 정책이잖아요. 이 탈핵 정책이 전면적인 도전을 만났습니다. 멀쩡한 원전, 계속 운전을 진행하고 있는 원전을 세워버린 게 있었거든요. 월성 1호기. 합법적으로 허가를 맡아서 운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체 평가도 경제성이 충분하다라고 나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내부 문서가 바뀌어가지고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가 그런 결정을 내는 건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사진들이니까 이사진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결정을 내린 거다라고 보고 배임 혐의로 감사를 해달라 그랬는데 감사원이 감사를 하다가 뭐 연기가 되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지금 뭐 대충 윤곽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임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은 한수원이 제공했다라는 것과 그 상급 부서인 산업자원부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갖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답니다. 누가 봐도 이제 멀쩡한 원전을 잘 돌아가고 있는 원전을 세운 결정은 부정할 수가 없고 이미 섰으니까요. 그 누가 했느냐? 너희 짓이다. 네가 결정하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네. 두 조직의 결정도 아니죠. 크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짓이죠. 네. 또 거기에 그 당시에 사회문화 수석했던 사람 누굽니까? 사회수석했던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000몇백 명이 죽었다는 대통령 연설문을 만든 그 김 누구죠? 나중에 정책시장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원흉이죠. 네,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탈핵 정책이 전면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한국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뭐 불경기까지 보태줘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지금 망해가고 있는 단계에서 이제 그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꼭 어려운 상황에 와서야만 밝혀져야 되는지 참 깝깝한데 어쨌든 현실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큰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 중에 하나가 반일이었거든. 반일은요. 반일을 하면 반미입니다. 반미로 바로 가기 힘드니까 반일을 했던 겁니다. 반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쉽게 뭉쳐요. 또 독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뭉쳐요. 이게 경남고등학교 나온 대통령들이 이 짓을 잘했지 않습니까? 김영삼 씨나 또 이명박 씨도 한번 그 사람은 경남고등학교는 아니지만 또 독도까지 방문했고 자꾸 국민들을 결집시키고 자기 인기를 끄는데 그렇게 해서 반일을 하다 보면은 한국의 안보 시스템과 어떤 경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거를 답습을 했죠. 네.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으로 위안부 할머니를 돌본다고 하는 조직인 정의연의 의견을 따라가는 걸 했다가 정의연 스스로가 부정부패 사건의 연루자임이 지금 밝혀져 가고 있어서 크게 곤란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뭐 마포 쉼터의 소장으로 있던 손모 씨가 자살을 했는데 손모 씨는 위안부 할머니의 돈을 관리했다. 손모 씨는 봉급이 80만 원밖에 안 됐다. 윤미향 씨는 자기 아버지는 일도 적은 안성쉼터 관리인 하면서 120만 원 줬는데 이분한테는 80만 원밖에 봉급을 안 줬습니다. 그러면 그 마포쉼터 소장은 다른 루트로 어떤 뭐 봉급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고 또 정의연도 위안부 할머니한테 간 돈을 좀 이렇게 가져가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드는데 그런 행태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위안부 할머니를 동원해서 앵벌이를 했다. 정의를 내세우는 정의의 연이라고 하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희한한 짓을 했다. 이게 뭐냐 이게. 이런 비겁한 사람들이, 부정의한 사람들이 정의라는 이름을 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왜 뭐 무슨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는 사람이 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뭐 불륜을 했다고 나온 적이 있는데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반일이 무너져가고 있다. 또 하나, 세 번째 삼각파도는 남북 문제입니다. 네. 김여정을 앞세운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에 이어서 금강산 지구에 이제 군대 등을 보내겠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퇴보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와서 요사를 떨고 먹는다. 뭐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걸 떠나가지고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면서까지 기다리겠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쳐버렸습니다. 아이고 뭐 이거는 이쯤 되게 되면은 국가를 운영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자기가 주장했던 것이 이렇게 틀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송영길 의원은 뭐라 그랬어요? 뭐 북한이 대포로 연락사무소를 쏴서 격파시키지 않은 게 다행이다 그러는데, 그 친구 그전에 연평도 포격전데 인천시장인가 하면서 연평도 가서 이렇게 어느 가게가 폭격 맞아서 무너져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그 소주병이 있으니까 들고 이게 폭탄주네요 이렇게 헛소리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갖다가 외교하고 통일 문제를 나는 외통위원장 국회 시키는 게 이제 여당 수준인데, 참 이게 이제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의 백그라운드에 여당까지도 지금 능력이 달리고 이런 총체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린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자, 문 대통령 정부를 대신할 세력이 있는가, 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여당 내에서 그럴 만한 세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하면서 어떤 개각을 해서 새롭게 이제 정책 변화를 한다는 건데,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의연에 뭐 끌려갔다고밖에 할 수 없겠죠. 여가부 장관 이런 분들을 교체를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국방부 장관 이런 문제. 그다음에 국정원장은 계속 북한하고만 대화하는 우리 통일부 제2 통일부 이중대였는데 그 통일부 장관하고 국정원장을 어떻게 교체할 것이냐. 뭐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 산자부 장관하고 한수원 사장을 어떻게 교체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경제부처도 개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삼각파도를 맞춘 부처 장관을 교체하면서 이제 전국을 수습해 보는 건데, 그만한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가 대통령한테 좀 질문을 드려야 되고, 그런 만한 사람을 여당이 갖고 있느냐라는 걸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은, 뭐 과거에 박근혜 정부도 실력이 없고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탄핵을 시키고 이제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죠. 네. 그럼 탄핵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민주당, 제가 그때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고 쭉 하게 되면 그때는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임기 채워주겠다 그랬어요. 왜냐?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민노총하고 무슨 MOU 맺고 하면서 확 이제 조기 붕괴시키는 쪽으로 전환을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저 사람들이 준비가 됐나.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민노총 이런 데하고 MOU 맺고 그걸 이제 기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것저것 안 되는 모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종인 씨가 비대위장을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대체 세력이 될 수 있냐? 아직은 아니죠. 그럼 이게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의 위기가 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6.5, 제가 한 1년을 쉬었다가 이 방송을 다시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가 곧 갈 것 같았어요.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봤고, 그럴 때 이제 벌어지는 혼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했던 의지가 있어 들어간 건데, 지금 김정은이는 진짜 유언지 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정이를 내세웠는데, 여정이는 지금 군사 칭호를 받아야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대통령 통수권을 받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되면서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북한은 좀 더 노골적으로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이 되고 난 다음에 뭐 노동당 총비서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총비서 내지는 국무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총비서는 지금 저 죽은 김정일로 해놨으니까는 뭐 중앙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당정군을 차지하는데, 지금 여정이는 군에 대한 그 계급도 없어요. 그걸 받아야 됩니다. 여정이가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김정은이가 골로 갔구나,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되게 되면 김여정이라는 사람 쭉 보면서 그 관상 가지고 북한이라고 하는 골치 아픈 사회를 이끌 수 있다고 봅니까? 그 송나라 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신원서판이라는 거를 이야기가 했었어요. 그 사람의 신체, 당당함, 이런 거, 언변, 글솜씨, 판단력 보는데, 김여정 정도의 사람이면 대한민국에도 많잖아요. 보통 사람들 수준이잖아요. 뭐 김정은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좀 못된 친구 정도인데, 저렇게 되면 휘둘리는데, 그럼 북한이 또 나는 큰 리스크를 갖고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맡고 있는 세 가지의 리스크에다 북한 리스크가 겹쳐져 가지고 이제 한반도가 격변으로 갈 텐데, 이 격변을 잘만 이용하게 되면은 통일을 할 수 있죠. 그걸 제대로 실력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못한다면은 그걸 대체하는 세력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대체를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큰 혼란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지금 미래통합당도 이제 뭐 당을 수습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수습해야 되느냐 문제를 좀 고민을 하면서, 대체 정부, 그리고 북한까지 혼란에 빠졌을 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한 세계의 정책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북한까지 붕괴됐을 때 통일 정부까지 이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조직을 만들어 봐라라는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권영애 옛날 안기부장, 국방부 장관 했던 분이 상당히 몇 번 보게 되면, 저 양반이 참 커닝하다, 생각이 참 많다라는 분이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떨 땐 좀 너무 집요하셔서 좀 숨이 차기도 한데, 그분이 안기부장을 할 때 정부 부처에게 뭘 지시했는가 하면은, 북한이 붕괴됐을 때 각 부처 불려 들어가서 북한을 어떻게 할지 플랜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결핵이 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결핵이 거의 없죠. 근데 결핵에다가 이번에 코로나까지 북한 돌고 있을 테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감염될 거 아닙니까? 그런 감염을 피하는 방법. 북한은 지금 수도가 우리처럼 보건이 좋지 않아요. 우물물 먹는데 여름철에 올라가게 되면 수인병이 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잡는 방법과 약품을 미리 준비하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는 어떻게 조선인민군을 무장해제 시킬지 뭐 등등을 쭉 준비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엉성한 자료인데 그나마 검토를 했던 유일한 시절이 권영애 안기부장 때입니다. 그런 것들을 포스트 문재인을 대비한다라고 하는 세력들에서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위기를 수습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이 사태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큰 개각을 한다면, 그 개각하는 정부도 북한 붕괴까지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준비를 하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뭐 어느 정권을 붕괴시키고 뭐 교체할 이 뜻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살려면, 안 그러면 우리가 저 북한이라고 하는 물귀신에게 빨려 들어가 버리거든요. 물귀신을 딱 끌어올려가, 물귀신도 물을 아까도 꺼내놓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꺼내놓고 이제 안전하게 물을 관리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어쨌든 큰 틀에서 보셔야 될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탈핵 정책은 무너져 간다. 두 번째, 남북 대화 문제도, 두 바퀴 평화론도 붕괴돼 간다. 세 번째, 반미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작전권 전환이라든지 또 뭐 군통수저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가기 위한 전 단계로 반의를 했던 것들이 자기 정의연과
윤미향의 부정의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져간다. 따라서 문정부의 큰 틀이 무너졌다. 뭐 거길 지지했던 민노총 같은 노조들의 이기주의는 뭐 그 말할 것도 없고요. 따라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하려면 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개혁을 하게 되는 정부는 북한 붕괴까지도 염두에 두고 플랜을 만들어라. 그 정부가 그런 실력이 없다면 그 정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만 이끄는 정당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사람들로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준비된 섀도우 캐비넷, 언더 캐비넷 같은 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준비돼야만 수습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점점 나락으로 빠져든다. 이제는 이걸 할 때 같아요. 지금 이거 할 때 같아요. 계속 지금 문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을 펴놓고도 맞다 우기고 갔기 때문에 지금 실패했을 때 플랜 B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플랜 B, 지금 이제 이 정부 판단을 계속 이 정권이 실패를 한 거예요. 똑같이 지금 사태도 우리 국민들이 쿨하게 봐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안 지지하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야 돼요. 문재인 정권이 뭐가 되든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박근혜 정부가 무너져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문재인이라는 정권을 쓸 수도 있고 박근혜 정부도 쓸 수도 있고 또 엔티 문재인 정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할 때라는 겁니다. 이 국민 여러분들이 지난 선거에서는 문재인 정부한테 많은 표를 주셨는데 그게 옳은 판단이었다면 거기서 해답을 찾는 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패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고 또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손절매를 하듯이 하면서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권하는 거는 이제는 손절매를 준비할 때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고 국민도 살지 않겠나. 누구 특정 세력을 지지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북한 붕괴에 진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